어느덧 시간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유독 야행성이 특히 강하다는 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순찰까지 돌더니 낭낭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집사. 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건가요? 나나 방에서 나가버리는데요. 역시나 속다는 금물이죠. 포기를 모르는 울음소리.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데요. 집사야, 진짜 안 일어날 거냐옹? 결국 집사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쩐지 일어나는 폼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 것 같죠. 겨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옮기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울던 나나가 샤워기 물을 틀어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물을 마신다는 점인데요. 냠냠냠냠냠냠냠냠. 샤워기 물 맛이 최고다옹. 와, 나나 너 진짜 샤워기 틀어달라고 온 거였니? 온도까지 자기가 이렇게 맞춰보고 온도가 맞아야 또 먹거든요. 이야, 독특한 취향으로 부족해 적당한 물 온도까지 맞춰 대령해야 한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참을 즐기더니 몸을 털고 자리를 뜨는 나나. 그런데 집사님, 나나 갔어요. 남편이라도 편히 잤음 하는 마음에 안방이 아니라 거실에 이불을 펴는 집사. 나나의 울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나나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 물당번 자처하며 문지방이 닳도록 오고 가는 엄마 집사. 집에 물 먹는 하마, 아니 나나가 집사를 잡네요. 이렇게 매일 밤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샤워기 물을 마신다는데요. 나나가 샤워기 물을 음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슨 상황? 베키까지 왔네요. 유독 물 맛이 특별한 건지 이 정도 인기면 물 맛집 아닌가요? 하지만 잠은 밀려오고 들고 있던 손은 점점 떨어지고 집사님은 한바탕 사투를 벌이는 중이지만 요 녀석들은 물맛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적당히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집사님, 두 냥이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어요. 물은 따라 먹는데 자다가도 나나가 물 먹는 소리 듣고 쪼르르 와가지고 같이 먹는 패턴이 좀 많고, 저도 이제 한 번 울면은 깨버리니까 그냥 물 주고 조용해지면 자자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눈 붙일 새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빠 집사도 자는 둥 마는 둥 나나가 울 때마다 뒤척이긴 마찬가지. 그런데 어제 벌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약과였답니다. 적을 때는 3번, 많을 때는 진짜 많을 때는 10번도 되는 것 같아요. 깨는 수가 중간에. 좀 회사 가서 더 졸게 생겼어요. 이 생활만 어느덧 8개월째. 좀 잤어? 내가 일어나면 얘는 이제 자는 시간. 저는 물 줄 때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고, 얘네는 제가 안 주면 안 먹으니까 저만 기다리고. 밤새 잠을 설친 집사들이 출근하면 이제 양이들이 꿈나라에 갈 시간인데요. 밀린 잠을 보충하러 베키가 떠나고 홀로 남은 나나. 물을 마시나 했더니 역시나 샤워기가 아니면 본체에 만채 나나도 침대 밑으로 꼬린.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그날 저녁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수기물을 갈아주는 일. 매일 하루 2번 빠뜨린 적 없다는데요. 고양이들이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러우면 먹으려고 하다가도 안 먹을까 봐 갈아놓자. 바꾼 물그릇만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 이렇게라도 나나가 물을 마신다면 바랄 게 없다는데요. 일로와 물 먹자. 일로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정수기 물은 영 아닌가 봅니다. 밤의 평화를 위해 결국 집사가 나섰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준다면 오늘 밤은 문제 없겠죠? 나나야, 충분히 마셨으니까 오늘 밤은 울면 안 돼. 바람대로 나나가 보채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굿나잇 뽀뽀로 오늘 밤 행운을 빌어봅니다. 진짜 오늘 하루도 푹 주무시길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나 침대에 눕기 무섭게 물 달라고 깨우는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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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일로 와서 조용히 자. 아빠 집사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내 길을 가겠다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나나. 남편에게 도저히 면이 서질 않는 엄마 집사가 잠자리를 옮겨봅니다. 아니야. 자기 편하게 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신혼에 웬 각방에 독수공방인지. 새끼 때부터 10년을 함께한 양이들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나나와 베키는 세상 둘도 없는 가족 그 이상의 애틋한 존재라는데요. 이혼녀가 애 둘 딸린 애를 데려와서 결혼한 것 같은 기분, 그런 느낌? 애들이 울면 이제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은 또 잠 못 자고 착해서 또 짜증도 잘 안 내요. 가끔 한 번 내는데 그것도 얼마나 참다가 얘기를 하겠냐라는 생각에 저는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남편 눈치를 보면서도 물을 챙겨주는 특별한 이유가 집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거는 키우던 막내가 초파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2박 3일로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갔다 온 후에 몸이 되게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5일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애들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막내 냥이와의 이별로 가장 변한 건 집사였습니다.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나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남편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볼 때면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내내 부부는 각방 생활 중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었으면 지냈겠지만 벌써 2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제 잠을 좀 푹 잤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 차라리 장모님네서 자면 더 푹 잘 정도로. 베키는 이쁘고 뭐 개냥인데 나나가 많이 밉죠, 속으로는. 밉기까지 해? 처음으로 꺼낸 남편의 진심과 아내의 고민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밤. 하지만 함께 행복하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오늘 밤 엄마 집사가 큰 맘을 먹었습니다. 버릇을 고쳐보기 위해.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샤워기를 틀지 않겠다. 하지만 쉬지 않고 울어대는 나나 때문에 지쳐가는 집사. 아이 그만 좀 울어 진짜. 죽겠다.
괜찮아. 안 울어. 와. 결국 밤을 꼴딱 새고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는 걸 멈추지 않은 나나. 저 한숨도 못 잤어 진짜. 새벽에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진짜. 어제는 유난히 더 울던 것 같은데 내가 무시하면서 있으니까 거의 뭐 반항하듯이 울는데 왜 이렇게 울어 새벽에. 진짜 응? 안돼. 하지만 만신창이가 되는 집사들에 비해 눈치 제로. 나나는 또 물 달라고 졸라댑니다. 가장 힘든 건 지금 2세 계획 중인데 새벽마다 울면 아기 키우는데도 힘들 텐데 그걸 보고 이제 남편이 고양이 못 키우겠다라는 소리가 나올까 봐 저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제일 힘들어서. 그날 오후 잠 못 이루는 나나네에 특별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미아홍철 쌤의 솔루션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쌤도 예외는 아니죠. 숨어있는 양이들을 찾아보는데요. 아 저기 끝에 소파 끝에.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1번 자세 요겁니다. 이렇게. 안녕. 네네. 냥이 앞에선 체면도 내려놓는 법.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야. 그래도 많이. 아우 미아홍철 쌤요. 제가 아니고요. 저 나나가 문제예요. 본격적으로 나나의 문제적 행동을 확인해 볼 텐데요. 매일 밤 물을 달라고 울었던 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습관화가 3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호자분들의 특성도 공통점이 있어요. 전형적이기는 해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집 고양이가 물을 혹시 덜 먹어서 못 먹어서 병이 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 고양이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걱정, 근심 걱정과 함께 고양이들의 어떤 처음에 호기심이 딱 만나게 되면 지금의 행동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에 대한 집사의 건강 염려증과 냥이의 호기심이 만나 시작됐던 것. 그렇다고 달라는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섭취량 하면은 체중당 40에서 50ml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양보다 적게 먹으면 고양이가 아파요가 아니라 이렇게 챙겨 먹으면 사람이 보통 한 2리터 이상 하루에 물을 먹으면 좋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 양을 정해놓고 무조건 못 먹으면 우리 집 고양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 샤워기 물에 집착했던 나나. 집사를 힘들게 하는 요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온도 맞춰주고. 아, 온도도 맞춰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러고 이제. 고양이. 야, 진짜 까다로운 고양이를 만들어 두셨네. 고양이가 원래 상온 정도의 물 온도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정도. 그럼 집사님이 지나치게 잘 맞춰줘서 벌어진 일? 고양이들은 물 맛을 좀 알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논문에 있어요. 사람에 비하면 고양이 미각은 물에 있는 어떤 산소 포화도라던가 아니면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물 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행동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된 행동 패턴도 문제지만 나나가 샤워기 물을 고집하게 된 건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데요. 엄마, 관심 받고 싶어요. 오늘 나 지금 너무 심심해요. 또는 외로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의 개념이 훨씬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나나가 밤에 집사를 깨워서 이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는 그냥 집사와의 놀이예요. 상호 교감 놀이를 물 마시는 걸로,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잘못된
하나의 상호 교감입니다. 중요한 건 나나가 물 마시는 거를 엄마 관심 받는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물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엄마의 관심을 받아야만 물을 먹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고치는 대신에 나나가 충분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나나만을 위한 미아홍철쌤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쓰셨던 물그릇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이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그릇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어느 순서로 좀 그릇에 대한 기호성이 좋을까요? 왼쪽부터 유리, 스테인리스, 독이, 플라스틱 순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집사님은 어떤 순서로 선택했을까요? 네. 유리, 이렇게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오, 맞나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리랑 사실 도자기는 거의 같은 아, 수준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은 추천하지 않아요. 세균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랍니다. 중요한 건 물을 얼마만큼 채워주는지도 중요해요. 평소에 물 채워주시면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지 여기 한번 채워보실래요? 평소라면 이 정도? 가득. 이거는 잘하신 게 맞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수염이 여기 물에 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물이 깊이 있으면 얼굴을 들어가면서 수염이 옆에 물면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젖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이 그 표면 자체 최대한 가득히 채워주는 게 사실 맞아요. 지금 물 마시는 그러면 위치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정수기 여기 있고 여기 하나. 아 여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고양이는 물 마시는 이제 그릇에 대한 선호도는 일단 판단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채워줘야 되는지도 이제 아셨는데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여기 위치는 바로 현관문 앞. 더 불안한 네, 상황.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좀 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마시는 위치도 가능하면 안쪽 공간으로 옮겨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벽에 우리가 다 붙여놓는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벽에서 띄워주는 게 애들이 안정감 느끼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집안 안쪽에 정수기를 배치하고 추가로 다양한 물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움직임을 줘서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 근처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난치면서. 네, 장난치면서 찍어서도 먹고 아무래도 더 자주 물 근처에 오다 보면 한 번이라도 먹는 기회가 더 생기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좀 겁이 많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탁구공 같은 거 한두 개 띄워놓는 거예요. 톡톡톡 치면서 물에 더 친숙해지도록. 요것도 추가로 배치를 할게요. 자,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 김목인 이쯤에다가 둘게요. 자, 여기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나머지는 양이들의 몫. 하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보챘던 나나. 우는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울면 속으로 한번 딱 이렇게 엥? 팔짱을 끼라고요? 팔짱을 끼고 나나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다른 공간 한번 쓱 갔다 온다거나 해줄 건데 너가 울어서 보채서 하는 거는 이제 안 해줄 거야. 다만 변화가 더디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집사들의 노력과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나나가 밤에 새벽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사냥놀이 중에 한 번은 직접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 루틴으로 돼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와 모두 서로 이제 교감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나나가 불안감도 적어지고 밤에 엄마만 찾으면서 보채면서 우는 것도 줄어들어요. 선생님이 다녀간 이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뭘 하나 했더니 장난감 아닌가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의 문제도 있었으니까 물로 하는 놀이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구매한 거거든요. 물을 혼자서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는데요. 샤워기 물만 좋아했던 나나도 신기한지 한참을 바라보지만 흐르는 샤워기 물만큼 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나나도 이제 고치고 베키는 나나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남편도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면 또 저도 받을 일 없을 거고 스트레스 안 받다 보면 또 이세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제일 저의 바램 희망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키가 물그릇 물을 마셨다는 것. 나나가 안방에 있는 물그릇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는 할짝할짝 시작이 좋은데요. 그쵸? 집사님 조금만 힘내셔서 나나 잘 부탁드려요.